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해결을 의사가 해줍니까? 약사가 해줍니까? 뭐 의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 스스로가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 저도 간혹 가다가 이명이 옵니다. 삐 하고 소리가 와요. 그럼 어떡하죠? 속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바꿔나고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 해가지고 어디를 꼭 눌러주냐면은 합곡을 꼭 눌러줘. 그러고 쏙 사라져. 왜 저는 합곡만 눌러도 사라질까요? 젊으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됐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연식이 좀 됐다 보니까 합곡 정도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닐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른쪽 귀에서 이명이 있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할 때는 합곡 정도에서 다스리면 젊은 사람들은 합곡 정도에서 다스리거나 아니면 귓볼 뒤에 예쁘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름은 몰라도 돼. 귓볼 뒤에 뭐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 거기 꼭꼭 눌러주면 사라져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명은 이명인데, 자, 이명은 이명인데, 왼쪽 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왼쪽 귀에 이명뿐만이 아니라 이명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들려, 잘 안 들려, 들리긴 들린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 있죠? 네. 걔를 보고서 뭐라 합니까? 난청이라고 하죠. 자, 이명 단계도 벗어났고 난청 단계도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안 들려. 이 단계가 되면은 뭘 쳐야 되죠? 보존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석증이 있어. 이석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지러워요. 무지장 어지러워요. 어지러워가지고 푹 쓰러져 버려요. 네, 그렇죠. 네? 어지러워가지고 푹 쓰러져가지고 119 구급대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석증이 있고 또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는 경우가 있고 난청도 있고 이명도 있고 이 이명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뇌에서 소리가 나. 뭐라고 하죠? 뇌명이라고 합니다. 뇌명 단계까지 가버리게 되면 이건 많이 심각한 거예요. 많이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해결을 의사가 해줍니까? 약사가 해줍니까? 뭐 의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 스스로가 하는 거야. 다시 한번요. 이런 이명이라든가 뇌명, 난청, 불청 단계로 와서 보청기를 끼고 있는 현상, 이석증으로 해서 어지러워가지고 자꾸 쓰러지는 현상을 의사나 약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럼 설명을 어느 쪽을 중심으로? 왼쪽 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귀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자, 왼쪽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좌측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여자분들은 요실금이 생겨요. 나는 요실금 오지 않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고 있는 거야. 요실금이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천천히 진행되어 와요. 말씀 좀 해보세요. 오줌 찔끔찔끔 흘리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찔끔찔끔 흘렸어요. 조금씩 흘리다가 보니까는 이거 심각하구나 하는 상태로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 가서 봤더니 요실금입니다. 요실금 10초가 됐습니다. 라고 하고서 이제 기저귀를 차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여자분들은 요실금이 오겠죠? 남자분들은요? 전립선이 옵니다. 남자분들은 전립선이 어느 날 갑자기 전립선이 와가지고 오줌 누러 갔더니 오줌이 안 나오고 오줌이 찌끔찌끔 나오고 자꾸 잔변감이 있고 하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그 전부터 온 거야. 그 전부터.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다가 말고는 딱 죽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부부관계를 한참 시동을 막 걸고 있는데 시동도 안 걸리고 시동도 다 걸었는데 와이프는 시동이 걸렸는데 나만 시동이 안 걸렸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전립선이 차근차근 와가지고는 이제 소변 단계로 딱 와가지고 간혹 가다 오줌 솥에 생겨버리고 오줌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화장실에 서 있었는데 오줌이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소변이 안 나와. 소변이 안 나오는 단계를 벗어나가는 단계, 소변을 보고 나도 3분의 1도 안 나가고 한 5분의 1만 나가. 5분의 4가 오줌보에 차 있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왼쪽 귀에서 난리 나는 거야.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왼쪽 귀에서 난리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것이 단순하게 오줌의 문제가 아니었었구나. 실질적으로 오줌하고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왼쪽 귀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박이에요. 그럼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오셔가지고 전립선 좋아지고 요실금 좋아지고 하는 분들이 거의 다야. 왜 다 좋아지죠? 관리 방법대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전립선 요실금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뭐가 좋아져버려? 갑자기 귀가 좋아지니까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볼륨을 낮추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꾸 텔레비전 볼륨, 집에서 텔레비전 너무너무 큰 거야. 그거를 내가 딱딱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내 귀가 많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내 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의사가 하는 거야, 약사가 하는 거야, 무용부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배우셔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 아주 쉬워요. 먼저 보세요. 아주 쉬워요. 귀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귀를 만져가지고 꽉꽉 눌러보세요. 왼쪽 귀 꽉꽉 눌러보세요. 꽉꽉 세게 누르는 거야. 살살 누르면 안 돼. 귓볼 이렇게 눌러가지고 꽉꽉 누르는데 기겁하게 아픈 분들 있어요. 네, 그분들 왼쪽 귀 문제가 많이 온 겁니다. 자가진 하는 거예요. 자, 왼쪽 귀를 꽉꽉 눌러서 제가 눌러드릴까? 살살 누르지 마세요. 자, 꽉꽉 누를 때 왼쪽 귀가 잔지러지게 아픈 분들이 있어. 네, 아픈 분들, 그분들 지금 현재 여자분들은 요실금 와 있을 것이고 남자분들은 전립선 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꽉꽉 눌러보세요. 꽉꽉 눌러보세요. 자, 제 설명 좀 어떻습니까? 잘 들으십니까? 네, 그렇죠. 일단 당장 귀에서 하는 것은 여기 꾹꾹 눌러봅니다. 아픈 데 있잖아요. 아픈 데에다가 파도치 네모난 거 있죠? 네모난 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테이프로. 그러면 앞뒤로 한 2개, 한 6개 정도 붙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소리가 훅 꺼져버려요. 뭐가? 기차 소리가 꺼져버리거나 쟁반 깨지는 소리가 꺼지거나 깡통 굴러가는 소리가 쑥 내려갑니다.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자, 이거 저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우리 사모님은 이 사모님을 도와주시고 이 사모님은 이 사모님을 서로 도와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서로 도와주다 보면은 교회로 전도도 할 수 있고 맞죠? 성당으로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한테 가장 큰 고민은 이 귀에서 잠자려고 하면 하고 물어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거를 이분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옆에 사람을 해결해 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귀에서 아주 손쉽게 이명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귓볼 이렇게 딱딱 만져보셔가지고 아픈 데 있잖아요. 안 아프도 하세요. 건강관리에 무진장 좋아요. 그 귀가 단순하게 귀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귀에서 그렇게 소리 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소변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대로 소변에 영향을 줘요. 이해하셨죠? 다시 귀에서 소리 나는 현상이 그렇게 잦아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소변을 영향을 줍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침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침, 귀 관리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파동칩을 가지고 귀를 할 수도 있고 뭐 발바닥을 할 수도 있고 손을 할 수도 있고 몸을 할 수도 있는데 주로 가르쳐드리는 곳이 발바닥을 가르쳐드려요. 왜? 귀에다 하고 다니면은 남들이 너 그거 왜 그러고 다녀? 하고 이상한 소리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최대한 남들이 보지 못하게 발바닥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자, 발바닥을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귀에다가 직접 들어갑니다.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자, 쉬워요. 그 다음에 귓볼 이렇게 딱 따보면은 여기 속에 쏙 들어가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혹시 이게 틀리지 않아가지고 잘 안 들어가면 여세요. 계속 자극적으로 열어야 되고. 잘 열어줘야 돼요. 네, 거기를 이름은 예품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 위치에다가 여기 붙여가지고 자극을 주면요. 소리가 쭉 자라죠.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네. 그 다음에 귀를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희한하게 털이 안 나요. 털이. 그렇죠? 그 털이 안 나는 데를 꼭꼭 눌러보세요. 아파. 또 아파. 어르신들은 그래요. 눌러가지고 아픈 데 있어. 거기다 팔꿈치를 긴 거를 또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 맞아요? 잘 붙이세요. 잘 못하겠으면 와이프한테 해달라고 하고 와이프 없으면 지나가는 이쁜 아줌마 잡아가지고 나중에 해달라고 아시겠죠? 네?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이게 크게 남한테 해끼치는 것도 아니고 큰 도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테이프로 붙이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랬을 때 와이프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남편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그러면은 옆집 아저씨 아줌마도 필요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따라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움푹 패인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고 용천이라고 합니다. 저 용천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것이 뭐냐면은 방광염이 있거나 요도염이 있거나 또는 방광암이 있거나 해서 또 전립선이 있거나 요실금이 있거나 방광과 관계가 있을 때 방광과 관계가 되어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근데 1번 타자가 바로 용천인 거야. 자, 이 용천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신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신장하고 방광은 다른 것인데, 네, 다른 거 맞습니다. 다른 건 맞는데, 그거를 분리시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니, 심장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면은, 심장만 툭 떨어져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심장과 연결되는 실핏줄이 온몸에서 튀어나오겠습니까? 온몸에서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심장과 방광이 직접적인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광에 문제가 있을 때 방광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용천부터 찾는다. 용천 찾은 다음에 여기를 보고 저희들은 방광이라 하거든요. 자, 이 용천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이 길을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뇨관이라고 그래요. 수뇨관, 오줌이 가는 길이죠. 희한하죠. 우리 조상들이 여기를 보고 수뇨관이래. 아니, 수뇨관은 분명히 생식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발바닥을 그려놓고 수뇨관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과거에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체 실험을 했을 것이다. 인체를 아마 포를 뜨듯이 떠가지고 다 이거를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카메라 영상에서 잘 보이다시피 용천 자리 찾으셨죠? 그 다음에 용천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뇨관을 따라 가지고 방광과 이어지는 부분. 자, 방광을 찾는 방법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방광을 찾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방광이 어떻게 내려오냐면은 자, 안쪽에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어요. 안쪽에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푹 튀어나온 데가 있어. 여기 오줌보, 이 방광이 여기 딱 이렇게 있는 거야. 다시 안쪽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볼록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여기를 보고 방광이라고 합니다. 자, 방광에 염증이 있어. 신우염이 있어. 방광염이 있어. 또 그리고 요실금이 있고 전립선이 있어. 할 때 그때 관리하는 자리가 바로 용천, 수뇨관, 방광을 직접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방광은 분명히 생식기 주변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발바닥을 보죠. 예, 발바닥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보면은 방광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요실금이 있을 때, 전립선이 있을 때, 왼쪽 귀가 잘 안 들릴 때, 왼쪽 귀에 문제가 있을 때, 왼쪽 귀에 이명이 있을 때, 왼쪽 귀에 중이염이 있을 때, 왼쪽 귀에 맨예르병이 있을 때, 왼쪽이 잘 안 들려가지고 어지러울 때 관리하는 자리가 거짓말처럼 발바닥에 있어요. 그 발바닥의 첫 번째 자리가 용천, 그 다음에 수뇨관 관리해 주시고 방광 관리해 주시고 하게 되면요, 귀하고 관계된, 왼쪽 귀하고 관계된 것도 굉장히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용천을 지나서 수뇨관을 지나서 방광을 거쳐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생식기로 갈 거야. 이게 다 생식기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자, 생식기로 갈 건데 요게 여기 쭈글쭈글한 거 이거 보시죠. 이게 이 모델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쭈글쭈글한 것도 있지만 이게 쭈글쭈글해집니다. 이게 쭈글쭈글 이 모델이 나이를 쭈글쭈글 많이 먹어서. 자, 여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생식기라고 하는데 모델 가만히 계세요. 자, 여기를 보고 생식기라고 하는데 요 생식기, 예, 요것이 또 방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자, 뭐를 먼저 찾냐면 용천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천 찾고 수뇨관 찾고 그 다음에 방광을 찾고, 방광을 찾을 때 안쪽 복숭아뼈를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방광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인데 거기를 보고 방광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발 뒤꿈치 쪽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딱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고서 생식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그럼 방광 쪽에 문제가 있던 것들이 있나 없나. 여기를 손으로 꽉꽉 한번 눌러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방광에 문제 있는 분들요, 여기 만지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도해지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맨바닥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바닥들이 하나같이 대리석이거나 대리석 장판이거나 마루로 돼 있어. 매끈매끈한 마루로 돼 있어. 그 위에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아래층에다가 어떤 충격을 주거나 소음을 일으킬까봐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살 걸어다녀. 그런데 무슨 수로 이쪽에 충격이 오겠습니까? 충격이 계속해서 가지 않으니까 방광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방광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 방광의 문제 또는 전립선의 문제, 요실금의 문제, 그 다음에 요도염의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발바닥을 먼저 공략하더라. 발바닥을 공략해서 용천, 수뇨관, 방광 공략한 다음에 이 생식선을 한번 공략해 보세요. 정말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생식기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이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에서 한 4, 5cm 정도 올라간 지점에 뭐가 있냐면요. 삼음교란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삼음교란 자리. 요 삼음교도 역시 방광 쪽에 문제가 있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 삼음교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는데, 특히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갖는 분들 저기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게 되면요, 머지않아 좋은 소식 생깁니다. 정말 아이하고 관계되는데, 생식기하고 관계되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가 요 삼음교거든요. 삼음교 너무 중요하죠. 자, 저는 지금 뭐 설명하고 있냐면은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요, 방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줌 누울 때 잔뇨감이 되게 많아져. 오줌 넣고 왔는데 또 오줌이 넣고 싶어. 또 방광염 심하신 분 같은 경우는요, 오줌 누울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까무라치는 분들 많습니다. 그 까무라치는 분들, 지금 설명드렸던 저 삼음교, 그 다음에 생식기,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수뇨관, 그 다음에 용천 관리해 보세요.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사라질 겁니다. 자꾸 그렇게 싸고 나면 또 오줌 마렵고 싸고 나면 또 오줌 마렵고 하는 그 잔뇨감 같은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오줌을 쌌는데 자꾸 화장실 들어가려고 해. 한 10분, 20분, 30분 동안 서 있어도 오줌이 안 나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용천, 방광, 그 다음에 수뇨관, 그 다음에 생식선, 그 다음에 삼음교 관리해 보세요. 얼마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본인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발등으로 와가지고, 다들 아실 테지만 이 태충이라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왜? 방광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근육을 관리하는 놈이 누구라고 했죠? 태충이라고 했죠. 당연히 방광에 문제가 있을 때 태충 관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 근육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방광이 오줌보가 오줌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오줌통 속에 오줌이 1리터가 차 있어. 1리터가 차인데 이걸 내보내줘야 되는데 1리터를 다 내보내줘야 되는데 10ml만 내보내주는 거야. 누가 뭐를 못하는 거야? 근육이 제 기능을, 방광에 있는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방광에 있는 근육이 제 기능을 해줬을 때 오줌을 시원하게 내보내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광 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잔뇨감이 있을 때, 너무너무 찌릿찌릿하면서 아파가지고 소름 끼치게 아플 때, 자, 그런 분들 싸고 또 싸고 해도 자꾸 싸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어디를 관리하신다? 요렇게 용천, 수뇨관 관리하시고, 방광 관리하시고, 생식기 관리하시고, 삼음교 관리하신 다음에 당연히 태충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자,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태충 위치 다들 아시는데 영상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광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생식기가 또 어디냐면 손바닥에도 생식기가 있어요. 생식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생식기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같아요? 똥구멍 같죠? 똥구멍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자, 여기에 생식기가 우리 위치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라고요? 생식기. 그러면서 여기가 방광이 되는 거야. 이 자리가 생식기이면서 방광이거든요. 저기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방광 때문에, 요실금 때문에, 방광염으로, 요실금으로 또는 요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왜? 생식기를 직접 공략해버렸으니까, 방광을 직접 공략해버렸으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저기 특히 남자분들 정력 강화시키고 싶으신 분들, 여기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자, 손을 딱 잡았는데 여기가 말랑말랑하고 여자 손 같아. 정력 한 개도 없어. 근데 여기가 뭐 딱딱하게 완전 돌덩어리 같아. 그 사람들은 완전히 에너자이죠. 100만 25, 100만 26, 100만 27번씩 막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정력이 좋아지고 싶은 분들은 요 생식기 관리하시는 거고, 여기를 딱 관리해주게 되면요. 정말로 여기를 자꾸 저걸로 때리세요. 자꾸 돌도 때리고, 뭐, 나무도 때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놈도 막 때려버리고, 고발한 새끼 막 때려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정력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방광 관리 해주시고, 하게 되면 당연히, 요실금, 방광염, 방광과 관계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손보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제가 이제, 혈자리로 들어가요. 혈자리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부분에 있는 혈자리로 와가지고, 어디를 관리하게 되면 방광과 관계되는 거, 소변과 관계되는 거, 자, 이렇게 방광 쪽에 통증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크게 도움되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자, 지금 모델이 이렇게 옷을 벗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우리 치골 아실 거예요. 아마 치골. 자, 이게 치골인데 치골 바로 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털이 이렇게 막 나 있잖아요. 털이 막 나 있는데 그 위에 중국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중국. 아주 중요합니다. 방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자, 요 방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막 누워가지고 꾹꾹 눌러주는 거야. 그럼 눌러면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 아픈 거를 그 통증이 풀릴 때까지 계속 만져주는 거야. 여러 사람들 많은 앞에서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니까는 잘 때 하시면 좋아요. 화장실에 혼자 있거나 또는 잘 때 하시면 좋습니다. 요 중국이란 자리에. 그런 다음에 이 중국 위에서 쭉 올라가면 신골이란 자리에 신골, 이게 배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 배꼽에서 한 5cm 정도 내려오면요. 요 관원이라는 자리가 있어. 관원. 우리가 말하는 단전이거든요. 요 단전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단전에서 옆으로 5cm 하게 되면은 수도, 물이 가는 자리야. 수도, 물 숫자에다 길도자를 쓰거든요. 요 수도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당연히 또 소변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중국을 찾으셨죠. 중국을 찾은 다음에 뭘 찾냐면 배꼽을 찾으신다. 배꼽에서 5cm 정도 이렇게 내려온다 보면 관원이 있어. 관원에서 옆으로 5cm 가게 되면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가. 요 수도 자리, 요 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관원, 막 이런 기해, 이런 모든 자리가 다 방광염하고 관계가 있어요. 방광과, 즉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거나 또는 잡뇨감이 있거나 또 소변을 봤을 때 너무너무 통증이 찌릿찌릿하게 온다든가 했을 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배꼽에서부터 이 치골이 있는 이 부분을 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져주면 아주 좋아집니다. 이쁜 아가씨를 만지니까 기분이 좋네. 자,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자, 배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치골에 있는 부분, 음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털이 막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요 윗부분을 계속해서 만지면서 아픈 것이 있으면 꾹꾹 눌러가지고 통증을 없애주세요. 그 통증을 없애주게 되면요, 생식기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방광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식기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요, 요도염도 되고, 그 다음에 요실금도 되고, 그 다음에 전립선도 되고, 그 다음에 방광염도 되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런 생식기 쪽의 문제 또는 소변 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왼쪽 귀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중국이라든가 관원 옆에 있는 수도라든가, 자, 수도를 찾는 방법 수도 찾는 방법은 뭐냐면 배꼽을 먼저 찾으시는 거야. 신골을 찾으셔가지고 5cm 정도, 5cm, 6cm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키가 작은 사람은 더 작을 거고, 키가 큰 사람은 더 길겠죠. 키가 180 넘는 사람은 한 6cm 넘게 갈 거야. 그냥 키가 150밖에 안 돼. 그러면 4cm도 길어.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는 꼭 5cm 찾으려고 하지 말고 대충 5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시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배꼽을 찾으시는 겁니다. 배꼽을 찾으셔가지고 배꼽에서 5cm 정도 내려오게 되면 관원이 있더라. 그 관원에서 옆으로 5cm 쪽에 수도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요것이 직접적으로 소변 가는 길이거든. 물 가는 길이거든.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소변을 가는 길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염, 그 다음에 요실금과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 소변과 관계되는데 문제가 됐을 때 그 소변 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배꼽을 먼저 찾는다. 배꼽에서 5cm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관원이 있다. 관원에서 옆으로 5cm 정도, 옆으로 양쪽 옆으로 5cm 정도 가게 되면 눌러보면 되게 아파요. 자 아픈 거 통증 풀어주시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관원에서 좀 내려가게 되면은 자 치골 바로 위에 눌러보면 기겁하게 아플 거야. 이상이 없는 분들은 안 아파요. 근데 이상이 있는 분들은 아픕니다. 그 중국이라는 자리를 찾아내셔가지고 계속해서 마사지 해주게 되면요. 그 중국이라는 자리는요, 남성분들 정력과도 관계가 돼. 정력이 약해지게 되면 방광에 문제가 생기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니까 남자도 요실, 오줌이 자꾸 줄줄 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 나오지 않게끔 막는 것들이 발바닥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복숭아뼈 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발등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란 자리. 자, 중국이란 자리. 그 다음에 관원. 이게 단전이거든요. 단전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배꼽을 찾으세요. 배꼽에서 한 5cm 정도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5cm, 옆으로 5cm. 그래서 수도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 수도를 쭉 관리해 주십니다. 그러게 되면은 아주, 이 소변 쪽의 문제들, 방광 쪽의 문제들, 아주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하나만 더 설명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곡천. 자, 천자가 들어가게 되면 샘천자를 씁니다. 자, 샘의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샘이 어떠냐면은, 우리 이제 산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땅 속에서 샘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요. 자, 솟구쳐 오르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샘을 누가 닫아버린 거야. 샘을 닫아버린 것과 같은 상태, 샘이 막힌 것과 비슷한 상태가 바로 방광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상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샘에서 물이 뻘뻘뻘뻘 하고서 계속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막히거나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은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즉 우리 소변은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소변이 잘 나가지 못해. 내보내놓고 또 싸고 싶고 하는 그런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럴 땐 천자를 공략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용천, 곡천, 음릉천, 천천, 이런 천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공략해 주게 되면요, 대단히 좋아요. 자, 이해 가셨죠? 그 중에서 으뜸을 잡게 되면 아까 용천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는 자, 제 다리를, 못생긴 다리를 따라가가지고 보게 되면, 무릎 보세요, 무릎. 자, 여기 무릎을 보게 되면은, 무릎을, 이게, 자, 사선으로 딱 잘라보세요. 쭉 잘라가지고 내려오다 보면은, 이게 위로 올라온 쪽에, 이게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나와. 눌러보면요, 방광 쪽에 문제 있는 분들이 여기 만지면 만지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아파하거든. 여기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곡천이라고 합니다. 곡천. 예. 자, 이 곡천. 자, 이렇게 따라와서 뼛속으로 쑥 넣으면 자지러지게 막 아파서 난리가 납니다. 이 자리가. 특히 어떤 사람들,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 전립선 있는 사람들, 예? 소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 성생활에 문제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여기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어. 이 곡천을 계속해서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계속해서 풀어주는 거야. 이게 1분 만에 풀릴지, 5분 만에 풀릴지, 10분 만에 풀릴지, 1시간이 걸려서 풀릴지, 하루가 걸릴지 그 누구도 몰라요. 푸세요. 댓글에다 달지 마, 제발.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거 지 탓이지. 왜 나한테 그래? 지 노력 부족이지. 그런 글 쓰지 마세요. 얼마나 미운지 아십니까? 그런 걸 절대 쓰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자, 여기 곡천이란 자리 너무너무 중요한, 무릎 통증에도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 곡천이란 자리가. 그래서 자,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딱 접히는 부분 쑥 넣으면 기급하게 아파요. 그 아픈 거를 풀어주세요. 거기가 아프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야. 자, 무릎이 아픈 것이 왜 아프겠습니까? 올라가야 될 것이 못 올라가고 빠져나갈 것이 안 빠져나가니까 아픈 거죠. 모든 것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나갈 것이 안 나가고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쭉 정리해 보게 되면은, 자, 발 쪽에는 먼저 태충이라는 자리가 있었어. 그 다음에 발바닥에는 용천이라는 자리가 있었어. 그 다음에 수뇨관이라는 자리가 있었어. 방광이라는 자리가 있었고, 생식기라는 자리가 있었어. 그 다음에 삼음교라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들을 계속해서 영상을 자세하게 찍어놨으니까는 그 관리를 꾸준히 거기를 관리해 주셔야 돼. 그런 다음에 손바닥으로 오셔가지고 아까 생식기 자리 있고, 방광 자리 있고, 정력 자리 있는데 거기를 또 관리해 주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무릎 뒤로 와가지고, 무릎 안쪽이죠, 안쪽 이렇게 와가지고 이 곡천이라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져주게 되면요, 그러면 방광염이 그렇게 좋아요. 요실금에 그렇게 좋고 전립선에 그렇게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몸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몸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먼저 뭐를 찾는다? 여기 신골, 배꼽을 찾는 겁니다. 배꼽을 찾았어. 배꼽을 찾아가지고 배꼽에서 5cm 정도 내려와. 딱 5cm 아니에요. 5cm도 좋고 4cm도 좋고 3cm도 좋고 이 라인은 다 좋은 거야. 어디서부터? 배꼽부터 해가지고 치골이 있는 이 라인을 계속해서 관리해주게 되면요. 자, 여기를 계속해서 관리해주게 되면 그렇게 생식기 쪽에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요도염 많이 발생하고 방광염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 자리를 계속해서 관리해주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아주 많이 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자는 혈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꼽을 찾아가지고 항상 배꼽 밑을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꼽 밑을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배꼽 밑이 차가워지게 되면 반드시 여자들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나중에 잘못되면 죽음으로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꼽을 찾아가지고 배꼽 밑에를 따뜻하게 해준다. 자꾸 만져준다.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만지고 있으면 이상한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는 안 보는 데서 집에 누워서 또는 화장실에서 여기를 자 신골 밑에 배꼽 밑에를 계속해서 자극을 해주고 만져주고 아픈 통증이 있으면 이 라인을 일자선으로 쭉 따라와가지고 어디든지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데를 다 따라준다. 왜? 거기에 신골이 있지, 음교 있지, 기회 있지, 성문이 있지, 관원 있지, 중국 있지, 콧골 있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혈들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어느 혈 이름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를 치골 부위부터 어디까지 이 배꼽 여기까지를 계속해서 만져주게 되면 똥도 잘 나가고 오줌도 잘 나가고 안 나가도 오줌도 자꾸 나가. 하니까 그러면서 방광염이라든가 요도염이라든가 또는 요실금이라든가 전립선에 정말 많이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방광과 관계된 혈자를 좀 알려달라고 영상을 댓글을 달아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마침 좋은 시간도 있고 이렇게 이쁜 아가씨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모델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은 거야. 자, 영상을 찍었으니까는 한번 쭉 관리해 보셔가지고 좋은 일 있으시라고 또 그리고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고 약 먹고 그거 다 독이야. 내 몸을, 내 혈을 다스려가지고 관리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